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무난했습니다. 약보합으로 양시장 모두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의 흐름, 또 상승의 어떤 흐름을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올랐는데 불구하고 오늘 사실 좀 지정학적인 이슈, 또 폴란드에 이제 그 미사일 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거다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대공 미사일을 쏘다가 오발난 걸로 좀 밝혀졌다는 그런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회복하는 흐름이 막판에 좀 펼쳐졌고, 또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는 수급으로 좀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지금 5시 정도 됐는데 플러스 0.3%로 올라오면서 결국은 장중 어떤 해프닝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올랐던 업종들이 조금 이제 반락하거나 차익 물량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었고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오늘 또 바이오도 올라가다가 이제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주요 이제 3대 성장 업종, 또 이제 지수 끌어올리는 그런 업종이 조금 이제 차익 물량을 좀 받았습니다. 한번에 이제 오후 늦게 들면서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방문하죠. 빈살만 이제 사우디 왕세자, 이제 세계 최대 이제 자산가 2,500조, 이 금액이 2,500조가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내일 오고, 또 많은 어떤 우리 이제 기업 총수들이 또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과 또 소식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좀 띄게 됐다.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시세 움직임들, 또 관련주들 좀 나왔는데, 어쨌든 시세 어떤 피날레 어떤 구간 일정이 이제 내일 디데이가 잡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빈살만의 어떤 방문은 그 네옴시티, 여기 이제 사진 있죠? 네옴시티 건립에 대략 한 700조, 800조 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절반 가까이는 이제 그 국부펀드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상당을 통해서 이제 외부 자금으로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요한 어떤 국가들, 특히나 이제 사우디의 이제 주요 고객이 이제 석유 이제 판매 주요 고객이 이제 아시아에 있습니다. 판매처의 한 65%가 아시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한 그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고객이자 또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로드쇼 개념으로 이제 방문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은 네옴시티 건립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기술력들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UAM 기술이라든지 건축 기술부터 해가지고 이 한국의 기술, IoT 기술, 5G 기술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논의들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또 계약 이제 소식들, 선물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 그 메타버스 NFT 테마가 이제 피날레를 장식했었죠. 그것도 이제 종목들 두세 배씩 다 올라가고 하는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2022년 올해 말은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가 이제 피날레를 좀 장식하는 흐름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연말은 네옴시티 테마에 시장은 상당한 또 이제 시세를 좀 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면서 관련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0.12% 약세 247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9.6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걸 이제 얘기해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증시는 0.25% 약세 74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 이제 그래도 6.4조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팽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비등했던 흐름이었고, 그만큼 차익 물량 나오는 것도 많았고, 또 이제 상승세 유지하려는 어떤 힘도 강했고, 그 충돌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요런 팽팽한 어떤 모습들, 보합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400억 정도 순매수에 기관은 2천억 순매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500억 순매도에 기관은 제로. 제로 찍히는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100 이제 계약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큰 변동은 없고요. 고게 이제 주변 자금에서 고객 예수금은 한 50조 정도,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에 조금씩 늘어났지만 지수 올라간 폭 대비해서는 크게 안 올라갔다는 게 그만큼 많이 이제 신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로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 2%, 2.6% 오르다가 폴란드 쪽에 이제 미사일 폭격이 러시아 뭐 소행이다 뭐 이런 어떤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전직하다가 다시 또 올려쳤는데요. 뭐 다우는 강보합, S&P는 0.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증시 플러스권 마감했고요. 오늘 밑꼬리 그리면서 쭉 지수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렇고 홍콩도 0.6% 홍콩은 0.6% 약세, 대만은 보합 정도, 그리고 상해 증시 0.4% 약세.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보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어떤 아시아 증시였고요. 오늘 아시아 그 삼성전 그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1,300억. 의약품 쪽하고 비철금속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수급을 좀 뺐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수급이 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뭐 큰 변동의 흐름은 좀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런 정도 좀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고, 해외 증시 쪽에서는 일단 원달러 환율 계속 체크해 보면요, 여기서는 좀 이제 방어 전선을 좀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죠. 삼성전자가 0.4% 상승으로 지금 5일선을 또 지켜냈죠. 상승 추세는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을 계속 띄고 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밑꼬리를 그리면서 어제도 이제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끌어올렸고, 오늘도 마이너스 1.8%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돌려세웠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돌하고 있고요. 그 충돌하는 흐름에서 매수의 힘이 지면 여기서 이제 좀 조정으로 좀 가겠죠.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아니 뭐 차익 물량을 더 쏟아내면 조정 더 받는 거고, 덜 쏟아내거나 매수의 힘이 더 강하면 이제 찌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힘의 어떤 그 누가 이기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은 저가 수급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밑꼬리 그리면서 마감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 차원에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업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확실성에 의거해서 말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면 떨어지고 조정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약간 미진하니까 야 이거 좀 쉴 것 같은데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바이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 종목이 이제 적지 않게 빠졌어요. 작지 않게.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다른 바이오텍 기업들 있죠. 신약 기업들로 약간 자금의 어떤 순환 측면에서 이 대형주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외국계 또 이제 기관계에서 쌍끌이로 이제 팔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양쪽에서 같이 팔았지만 뭐 크게 판 건 아니라서 추세를 이제 꺾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거는 좀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오늘 플러스권 돌리면서 어제 낙폭에서 좀 이제 반전 변고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이런 것들이 좀 강했는데요. 삼성물산, 그리고 뭐 현대건설기계,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플러스 시장 대비 강했던 거는 결국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는 게 보다 더 정확할 겁니다. 뭐 진성TEC 뭐 이런 것들, 두산마켓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을 붙이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내일 이제 이벤트 극대화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어떤 움직임들,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도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에코프로비엠 3% 이제 차익 실현 나온 것 같고, 셀트론 헬스케어 2.7% 빠지면서 장기 평선 부근에서 계속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습니다. 셀트론 제약도 2.7% 약세. 그래서 이렇게 네이처스를 뭐 올랐던 거 되돌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사실 뭐 펀더멘털로는 우리가 좀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커버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특별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에이벨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오늘 강하죠. 예, 이런 것들은 레고캠 바이오 2, 3%씩 강세를 띄었는데, 결국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이쪽에서 이제 저가 메리트를 누리는 그런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로 우리는 해석하는 게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시장의 어떤 모습들,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상승했지만, 뭐 셀트리온 또 삼성 바이오는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를 띄었다. GC셀도 1.7% 강세를 띄면서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 중에 하나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바텍 같은 기업도 이제 올라오죠. 예. 덴탈 쪽에 이제 3D 이미징 쪽에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적 수반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이제 CS 윈드가 있죠. 예. 여기 뭐 엄청난 수주 소식을 내면서 전 세계 해상풍력 1위 회사, 4조 원 규모, 사상 최대 이제 지멘스 감회사 이쪽으로 해상풍력 타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면서, 오늘 역시나 이제 52주 신고가인데요. 장기 평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또 하나솔루션도 같이 또 친환경, 이제 친재생 에너지 대표주로서 움직임 좋았고, 또 해상풍력이면 뭐 세진중공유라든지 또 이제 요런, 여기 제가 삼강 MPT 같은 기업도 이제 해상풍력 관련주니까 같이 움직임이 4, 5%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국 SNC도 이제 풍력 관련주긴 하지만 오늘은 보다 더 해상풍력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강세를 좀 보여줬고, 반도체 쪽에서는 유니셈이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 나타나고 있고, 해성 DS도 1.7% 강세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 조금 더 이제 짚어보면요. 뉴스 기사 하나 짚어볼게요. 5년 전 판타지가 현실로 해가지고 여기 동계 올림픽까지 개최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제 네옴시티 만든다 할 때는 사람들이 비웃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돈도 기술도 이제 베팅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빈살만이 또 피해 숙청이라 불리는 정석들 다 제거하고 실권을 완벽하게 쥐면서 이거에 대한 추진을 그냥 뭐 말이 아니라 진짜 실행으로 이제 옮기고 있는 게, 올해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또 국내 현대건설 또 삼성물산이 터널 수주를 받았죠. 한미 글로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게 판타지가 아니고 공원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확실히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첨단 테크놀로지와 현실에 구현한 꿈의 도시 유토피아다. 2017년 첫 발표 때만 해도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로만 여겨졌다. 사우디 북서부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이제 땅덩어리에다가 이제 도시를 짓고, 내부는 인공지능 기술로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만들겠다. 사막에다가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이제 자동차, 가정에는 로봇 집사, 테마파크에는 로봇 공룡, 야외에는 스키장이 들어선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이제 가득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비판적인 시선을 쏟아냈었죠. 그리고 이제 5천억 달러, 이제 65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니, 야, 이 말이 되는 거냐 했는데, 어쨌든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결국 이제 세계 최대 갑부고, 아, 이게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찾아갔고, 이 빈살만 왕세자 개인 재산은 지금 뭐 여긴 9,500억 달러 돼 있는데, 뭐 다 얘기가 다릅니다. 뭐 2,400조니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뭐 계산할 수 없는 규모라고 생각이 돼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돈이 쌓이고 있고, 석유 지금 유가도 이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지금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탄소화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다른 방향의 수익 모델을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우디가. 그게 이제 두바이를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것이고, 또 이제 네옴시티를 통해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걸 발표하고 나서 5년 동안 개발 소식 또 공사 발주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난해 11월부터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시작하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 7월 달에는요. 지금 뭐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영상이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가 더 라인인데, 이제 뭐 선으로 이렇게 도시를 건립하는 건데 그걸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수주전이 펼쳐지는, 글로벌 수주전이 펼쳐지는 시점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어떤 테마 형태다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 더 라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 네옴과 평범한 도시의 차이는 구식 노키아 폰과 매끈한 스마트폰의 차이만큼이나 극명하다. 네옴이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네옴의 구상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시작하는데 왜 일반적인 도시를 복사를 해야 됐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참 클래스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빈살만 왕세자의 자신감을 세계가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 동계올림픽을 사막에다가 지금 개최지 최종 결정했다는 게, 이거 뭐 인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계올림픽 승인을 내줬겠죠. 사막으로 뒤덮인 서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열게 된 것은 사우디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네옴시티가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참 기대되는 사막에서의 동계올림픽인데요. 25년 이제 1차 완공에 30년까지 2차 완공을 통해서 이제 총 인구에 대한 계획은, 이제 거주 인구는 900만 명.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3개인데요. 더 라인, 또 옥사곤, 바다 위의 산업단지, 그리고 트로제나, 친환경 관광단지, 이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더 라인이 이제 가장 큰 규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선으로 도시를 만들고, 해상 위에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친환경 관광단지. 그래서 일단 더 라인 쪽에는 터널 공사 발주 완료, 그래서 조감도 공개하면서 가장 요걸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사곤, 트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상당한 또 수주전이 예고가 되고 있다. 내일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G20 회담이 이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사우디의 최대 이제 석유 이제 고객이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셰일 오일을 개발해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수출국이 됐죠, 석유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와의 관계가 조금씩 이제 균열이 가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도 석유 많고
너희 거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어떤 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 뭐 달러로만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분도 약간씩 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지금 사우디와 미국은 관계가 좀 안 좋은 편이죠. 예, 이 왕세자에 대해서도 뭐 그 언론이 이제 뭐 암살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서방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도 뭐 가가지고 증서를 해달라니까, 증서를 안 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제 균일이 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최대 고객이고, 어쨌든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행보로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이제 기술 또 이제 건설 이런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이런데 이제 주요 총수들, 기업가들과 회담을 가지면서 투자 계약을 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에는 또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빈살만의 아시아의 순방은 어떤 성과를 분명히 좀 내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 어떤 순방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리고 이제 모레 뭐 이런 계약 소식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뭐 어쨌든 테마의 어떤 성격이 깊은 그런 어떤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가 630억, 그리고 하나솔루션, CS윈드 같은 친환경 쪽에서 140억씩 각각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 상위에 이제 올랐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크게 두드러지는 않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 같은 또 대부분 좀 네옴시티 이런 관련 기업에 수급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는 LNF 그리고 오늘 이제 엔터주들의 좀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 좀 전개됐네요. JYP 엔터, 삼강 MNT 이런 기업들, 그리고 유니셈, PSK, 솔브레인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서 조금 이제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 구도에서도 좀 특징점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 정리해 보고요.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 개선되고 있고, 또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거래 대금이 작지 않게 터지면서 결국은 메이저 수급의 움직임도 지금은 용기 있게 좀 시장에 달려드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뭐 실적 관련주들, 또 이제 지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중에서 뭔가 좀 추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뚜렷한 종목,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도 갈만한 것들만 가잖아요. 우리가 딱 볼 때 레퍼런스 좋고, 기술도 글로벌적으로 우수하고, 기술 이전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띈다는 거는 결국은 선별적인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정확히 세심하게 잘 잡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겠죠.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리라 보고요.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열심히 분석해서 마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